안녕하세요. 야암상가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오늘 12월 15일 첫 노래로 이선희의 바람꽃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노래로 이선희의 바람꽃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 좋아. 네, 제 목소리가요. 이선희가. 이선희 누나가. 네. 네, 선희 누나가. 오늘은 이제 그 DJ님이 네. 좋아하실 만한 제가요? 네, 뭐 어떤 거지? 토픽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나요? 불교요. 불교? 아니 나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왜 동양문화권 네. 좋잖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좋아하겠지. 제 여자친구가 굉장히 좀 꺼려하기 때문에. 왜요? 문화라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차고 그 미리 얘기한 건데 이게 종교로 받아들이시면 좀 예민하게 그냥 받아들일 불교 수도 문화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있으니까 미리 말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종교 쪽보다는 문화 쪽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불교 문화. 네. 우리나라 그 불교가 들어온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불교 그렇죠.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불교가 이제 동양의 문화 사상이잖아요. 거의 뭐 석권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불교, 유교 뭐 이런 거. 그렇죠. 한국인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양인에게는 이제 불교가 그저 종교 하나의 종교로 끝나지 않는데요. 불교는 이제 한때 전 동양을 섞어냈고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역사 동안 이제 인도 동쪽으로 있는 국가들은 이제 불교로 다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네. 단 필리핀 하나 제외하고요. 음.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도 불교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약간 저 갑자기 기름 이슬면 나네. 그 중국의 어떤 종교 뭐 이런 거 다 네, 되게 그렇죠. 배척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불교를 많이 떠났죠. 네, 중국에서. 역시 중국 하나 빠지니까 신도수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죠. 대륙입니다. 대륙이야. 클래스가 달라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불교는 아직도 매우 영향력이 큰 종교인데요. 두 가지 사실만으로 이제 그 영향력을 알 수가 있대요. 우선 이제 불교는 과거 시대에 중국인들이 받아들인 유일한 외래 신앙인데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뭐가요? 우리나라도 뭐 받아들인 거 뭐 우리나라? 그 곱게 받아들인 거는 불교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다른 뭐 거는 곱게 못 받았죠. 그렇죠. 많이 거의 좀- 이제 불교 아닌 종교들은 다 웬만한 나라들은 다 좀 네. 배척하는 것 같았어요. 싸우고 뭐 죽고 뭐 그래가지고 받아들였지. 불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잖아요. 네. 뭐 신라는 불교 단지 신란 빼고. 불교 들어오면서 뭐 성교인 순교 네. 하시는 분들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신라 빼고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받았죠. 음, 신라 애들은 워낙 좀 지들만 사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 가까워요 여기랑.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네요. 중국인들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인 역사적으로 외래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소극적인 음.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긴 걔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얘네들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특이하게 일본이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불교가요? 아니 그 다 종교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이제 소수 민족들이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일본이 왜 가만히 있는 일본이 더 많은지. 그런 거 아닐까? 아예 그 새로운 게 아니라 막 무슨 불교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나눠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많을 것 같아. 왠지. 그런가? 막 무슨 불교인데 몰라요. 그 불교에서 뭐 빠져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불교 무슨 불교 뭐 이런 거까지 다 있을 것 같은 느낌. 특이한 종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 같은 거 뭐 가파 믿는 사람도 있던데 뭐. 가파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있다니까 가파 신사가 있어 이 사람아. 그래요? 네. 약간 가파가 우리나라로 치면 도깨비 같은 거잖아요. 아예 그 물 도깨비지 물. 비스무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 물귀신 같은 느낌. 되게 뭐- 게임하면 되게 머리 없고. 각종 게임에 가파가 되게 약한 걸로 나오거든. 저도 한 가지죠. 게임에서는. 네. 네. 그런데 이제 불교는 예외적으로 전 중국에서 환화하면서 받아들였고 급기야 유교 그리고 도교와 함께 중국의 전통 종교 전통이 되었습니다. 3대 종교가 됐죠. 그렇죠. 네. 선불교는 이런 과정 속에서 대승불교와 노장 사상이 거대하게 융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불교가 대단한 종교 사상이라는 것은 현재에도 크게 유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도 이제 불교는 엄청난 속도로 수가 불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은근히 그 서양 사람들 중에 불교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유럽 나라 중에 유일하게 불교 국가가 있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디요? 그 약간 동유럽 쪽인가 뭐 북유럽 이슬람은 뭐 그러려니 그런 하겠는데 쪽인데, 불교라고? 불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되게 작은 나라였는데 불교 국가가 있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 옆에 막 이슬람 국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인구가 한 10만 명 되는 거 아니죠, 그 나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적어도 뭐 울산보단 많겠지. 울산보다 많아야지. 나라인데.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서양에 좀 몸 담고 있었으니까 아 저기 그 신대륙에 신대륙에 살고 있었으니까 봤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슬람은 봤어도. 아 근데 그거 약간 의외로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유럽 있는 사람들이 불교 좋아하더라고. 그런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그래가지고 왜 저거 뭐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서양 놈들인데 쿵푸 그거는 빼 쿵푸.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더라도 영화나 뭐 이런 거 만화 이런 거 보더라도 막 닥터 스트레인지 막 그런 그런 거. 것처럼 막 유럽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불교 뭐 해가지고 뭐 큰 힘을 받고 뭐 이런 막 이런 비스무리한 게 많거든요. 약간 그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풍으로 좀 써서 약간 좀 접한 더 다음에 이제 좀 대- 다가오는 대중적으로? 게 좀 친숙하지 어. 않나 다른 종교보단. 그럴 수도 있지. 이슬람은 맨날 뉴스에서 막 전쟁, 칼, 막 코란, 뭐 믿지 않는 자는 칼로 쳐 죽여라, 뭐 맨날 이런 것만 싸우고 나오는데. 막 포탄 테러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죠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라고 그럴 수 생각되네요. 있죠. 근데 또 이제 아까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서양인들도 중국인 못지않게 자존심이라 하면 엄청 센데요. 엄청 세죠. 또 이제 최근 좀 근대사나 현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서양 사람들이 거의 해먹었잖아요. 거의 서양의 역사라고 해도 상관이 그렇죠. 없죠. 좀 이런 분위기여서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하네요. 아, 진짜 불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철학적인 종교잖아요, 불교가. 근데 저는 불교는 이제 종교로는 안 보고 약간 문화 근데 좀 받아들일 만한 약간 불교는 그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나 같아요. 나도. 혼자 되게 열심히 그 수행하고 그러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난 그것 때문에 네.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철학적인 그런 거라서 유교는 약간 그냥 학문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는 뭐 네,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서양권 나라에서도 불교가 퍼지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나 아프리카, 남미를 빼고 음, 전 지구에 전파되었습니다. 쫙 퍼져 있지. 이러한 영향력과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라 몇몇 역사 전문가들은 한국인이라면 불교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문화로서. 그치? 어떤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솔직히 우리의 뿌리도 알 수 있잖아요. 뿌리까지는 뿌리까지 아니에요. 가야 돼? 뿌리까지는 아니고 약간 어떤 그 문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네.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걸 좀 네, 알 수가 있죠. 뿌리까지는 아니어도 한 기둥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정도는 알 수 네, 있지. 그 정도. 네. 이게 워낙 역사가 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동양권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길다 있잖아요. 네. 1600년 정도 되는 불교의 역사와 찬란한 불교 유산이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렇죠. 거의 뭐 무슨 뭐 문화재 뭐 이런 거 거의 반 넘게 다 불교지 뭐. 나중에 말할 거야 그거. 아, 나중에 말할 거야. 말안 그 한 퍼센트도 갖고 취소해, 왔어. 취소해. 죄송합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 말 방금 취소하겠습니다. 기분 나빠서 노래 듣고 와야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불교가 한 16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372년 고구려 때인데요. 소수명 때? 이렇게 자 그런 건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네. 잘 몰라요. 너무 말했네. 네. 뭐 알면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온 불교는 곧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종교들이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웬만하면 다 갈등을 이루잖아요. 네. 근데 왜 불교는 아무 갈등 없이 수용이 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얘기 있나요? 네? 그 뒤에 그건 없어요. 아 그래? 말해도 돼요. 그게 저도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게 넉넉넉이야? 혹시나 또 얘기했다가 또 있는데 또 얘기할까 봐. 예전에 제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막 역사 스페셜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잘 모르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왜 말한 근데 거예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 불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쟤네 그게 그 중국이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건축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그 선진국이었지. 뭐 그 무기 당시 뭐 때. 이런 거 그치 뭐 이런 거를 그 배워오거나 훔쳐오거나 가져와야 되는데 아예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쪽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약간 승려들로 약간 위장을 해서 들어가게 보내서 약간 좀 뭔가 가져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걸 이제 발전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빨리 발전하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불교를 그냥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무리 받았다고 해요. 뭐 딱 대충 봐도 이제 일반인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승려나 뭐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치. 좀 다르니까. 맨날 싸우니까 거기는 고구려랑 걔네들은 맨날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면서. 이제 그 아까 불교가 들어올 때 왜 아무 갈등이 없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많은데요. 이제 이때 들어온 불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거대한 문화 복합체였는데요. 이제 불교의 전래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기원 전후로 간다라 지방으로 전파되는데요. 이곳은 이제 현재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불교는 이곳에서 그리스 문명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서양의 대표 문명과 그 당시 때 만나게 된 거죠. 헤라클레스와 같은 이제 그리스의 신상을 닮은 불상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맞아.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 이렇게 뭐 불상이나 네, 이런 불상이 거 없었어요. 하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쟤네들 뭐 짓는데 우리도 따라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되게 서양 애들이야 생긴 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이제 중앙아시아 문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조로아스터교와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전해져 중국 문명과 또 한 번의 융합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 들어온 불교는 이와 같이 세계의 4대 큰 문명이 모두 융합된 하나의 거대한 문화 복합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4대 문명이 융합된 불교를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 볼 때 고구려나 백제 입장에서 쉽게 한 번에 딱 쳐내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솔직히 선진 문화인데. 뭔가 이거를 조금 비교하자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다 폐허됐을 때 그 뭔가 이제 일본 미국이나 뭐 어, 일본 남긴 거? 애들 좀 많이 아니 걔네들한테 뭘 원조를 받는 그런 거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그런 것도 되고 약간 이제 그런 뭐 느낌. 그 전쟁 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막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다시 쓰는 약간 뭐 그런 그런 느낌이지. 불교가 그것도 있다. 불교를 가져오려면은 네. 그 뭐야 불경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경을 읽으려면은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한자를 그 글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쓸 게 뭐 붓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떤 혁명같이 이게 그렇죠. 경제적인 올라간 변형부터 거야. 시작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불교를 또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새록새록 갑자기 기억이 막 나네. 언제 알았던 거죠? 한 몇 년 됐죠. 몇 꽤? 년이요? 10년? 강산이 바뀌었을 것 이야, 같은데. 그걸 굳이 얘기하게. 야, 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불교는 한반도에서 1600년 이상 있었고 신라와 고려의 문화
융합돼 찬란한 불교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엄청 많죠. 이 당시 때 이제 세계적인 불교랑 연관된 문화유산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엄청 많죠. 직지심체 요절부터 오, 석굴암, 에밀레종, 경주남산, 고려대장경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엄청 많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 유적 중에 거의 60%에서 70%가 다 불교랑 싹 다 관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사실- 솔직히 박물관 가면 불교랑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근대사? 근대사 빼고는 뭐 뭐 근현대사 뭐 이런 그런 데나 거 빼고. 뭐좀 없지. 다시 생각하면은 사실 조선 시대 이전에는 싹 다 불교 국가였잖아요. 없는 게 있나?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고인돌 어, 강화 완전 옛날 아니면 조선 시대 이전까지는 고창 그 정도 다 고인돌 그냥 불교 막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 약간 불교 문화가 당연히 많죠. 그렇죠. 네. 진짜 본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신기한 거 되게 많더라고. 신기한 거요? 네.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직지심체 요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 금정활자. 뭐 그런 거기도 하고. 팔만대장경도 뭐 와, 그 그 양반들은 한라산인가 백두산보다 높다는데 그 일자로 딱 세워놓으면 일절로 세워놓으면 되게 고급하고. 그거 만드는 거를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한 3부작 정도 되는 거 봤거든요. 끔찍하드만 만드는 거. 와, 그 만드는 게 바다에 넣었다가 오. 몇 년을 말리고 나무도 베고 나서 그 오. 자리에 놔뒀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쓰고 막 진짜 속된 말로 노가다야.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어요. 진짜 나무 힘들어. 자르고 그 나무가 산에 전기를 받는다. 거기 놔뒀다가 몇 년 뒤에 가져가는 게 뭐예요? 대단한 장관들이야.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렇게 나를 뭐 구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하면 욕 먹어 지금. 하면. 지금 하면 욕 엄청 막지. 샤머니즘. 난 모르겠어요. 모방색 뭐 이런. 네, 네. 뭐 그 비밀 화단이 있겠죠. 아 근데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가 다른 불교랑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불교 문화는 호국 불교 문화예요. 네.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야 돼? 뭐 당신이 말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스님들은 안 싸워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임진왜란만 보더라도 전쟁이 크게 일어나면은 네. 막 일본 애들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의병장 중에 승려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네. 불교가 그 불교 이론 중에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근데 근데 사람이잖아 어떻게 근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뭐 건 또 아니라고 해. 이렇게 그거. 살생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약간 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불교 문화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뭐 뭔가 나를 좀 더 생각하는. 그 예로 들면 그 카톨릭 학교를 나왔어요. 네. 고등학교. 네. 우리는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음. 고등학교 때. 음. 군인이었거든요. 누가요? 선생님이? 네. 네. 전쟁에 직접 참여. 그리고 아, 어떤 참전- 애들이 네. 참전 용사야. 네. 그러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뭐 그때 뭐 음. 파병 가고 막 사람 쏴봤어요. 막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어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거는 종교 아니 어떻게 안 하면 내가 죽는데. 맞잖아. 내 가족이 죽잖아 또. 근데 약간 불교는 근데 머리 깎고 아예 속세랑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떠났는데도 나라가 위험하면 자기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칼 약간 이런 들고 막 거 느낌이지. 들고 나오고. 나는 떠나는데 네가 건들면 다시 돌아온다. 약간 우리나라 성깔이 좀 더러워. 더럽다고 하기 좀 그런가? 네.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안 했습니다. 건들면 돼. 네, 건들지만 마. 스님들 사랑합니다. 나만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만 했지. 선생님들 사랑해요. 네. 그 아까 네. 60%에서 70% 유물이 다 이제 불교랑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정도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교의 영향은 이런 유물에만 그치는 게 아닌데요. 불교는 그 오랜 역사답게 우리 생활 속에도 깊게 침투되어 있어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제 마치 서양인들이 이제 의식하지 못한 채 기독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인들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제 이름 중에 미국인 이름 중에 뭐 기독교 이름이 많잖아요. 존이라든지 요셉.
뭐 이런 그 거. 파울이라든지 폴이라든지 어, 뭐 메리라든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되게 조셉이라든지. 많지. 마리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한국도 이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기독교 용어로 나오는 천당이나 지옥, 장로, 영혼 등이 원래는 불교 용어였다고 하네요. 꼭 하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달하면 그냥 큰일 나. 내 여자친구한테 싸대기 맞아.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싸대기 맞으라고. 무슨 소리야?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아 근데 불교도 진짜 그런 게 신기하잖아요. 있으니까. 천당이나 지옥 그런 단어 자체도 불교에서 파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불교 그게 근데 딱히 대체할 말이 없잖아.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부르다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어. 근데 또 이제 요즘 또 딱 들으면 천당과 지옥은 기독교의 야, 마스코트잖아. 뭔가 약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표현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약간 그 똑같은 말인데도 그냥 약간 한 극락도 그냥 있고 바꾼 천당도 거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그런 건가 그러면? 기독교들이 그 대체할 말이 없으니까 약간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우리 것처럼 만든 거야. 몰라. 나는 꼭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나라 좀 기독교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저는 100%라고 말 안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열어둔 거죠. 이런 불교 용어들은 모두 처음에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부라는 용어 역시 불가에서 참선을 한다는 뜻으로 쓰였던 용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공부라는 단어 자체가. 아 그랬나? 갑자기 기회가 나네. 그랬나라고 하면 당신이 언제적 사람인 거야?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불교학교 나왔어요? 아니 이제 무슨 소리야? 그런 학교 있어. 한문 시험 때 네. 제가 한문 항상 만점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문 되게 좋아했으니까. 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제 중에 공부를 한자로 쓰면 어떤 건가요? 이렇게 이제 보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한자가 약간 뜻이 없는 그런 애매한 글자거든요. 한자로 쓰면은 공부를 그 이제 그 뭐야 공장 할 때 그 공자에다가 이제 뭐 그런 거 쓰는데 그거 말고 이게 뭐 진짜 공부한다는 의미의 공자랑 부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난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틀렸구만. 그걸 했는데 그래서 틀렸다고 한 거야. 어. 그래서 기억하고 있죠 지금. 좋은 경험이네요. 이제 공부 이외에도 2판, 4판, 2년, 찰나, 이심, 점심, 그 아비규환? 그다음에 야단법석, 아수라장, 면목, 방편, 삼매, 업보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삶에서 친근한 불교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굳이 이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우리나라의 그 동안에 나왔던 그래 잘 문화 알고 같은 있으면서 왜 거니까. 말을 안 해? 안 된다니까. 큰일 나. 내 말잖아 문화라고 문화. 문화라고 해도 안 돼. 네 이런 일상 용어뿐만 아니라 지명에서도 불교적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안양시의 안양은 불교의 극락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래? 네, 서울의 이제 보광동이나 미아동 역시 아 맞네. 불교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불광동 뭐 이런 거. 네, 불광동 그 다음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 이런 네, 이런 죄송합니다. 네. 극락 가세요. 영화 속에서 잘 나오는 아까 말한 대로 불광동도 그 이름이 그곳에 있었던 불호강사라는 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불광동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요? 이제 바로 불광동 성당이 있다는 건데요. 아 성당이 있어 거기에? 이름 자체가 불광동 성당이에요. 아 그래?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이 이름을 그대로 풀어보면 부처님의 광의가 빛나는 지역의 예수님 교회라는 뜻이에요. 굳이 하자면은 굳이 풀이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뜻이잖아. 약간 그리고 불광동 이름을 잘못 지었어. 내가 보기엔 이거는 솔직히 그냥 불광동 성당보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요셉 성당 뭐 이런 그래, 이런 그런 느낌이야. 걸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데 성인들 넣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차라리. 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넣어서 부처님의 광의가 빛나는 지역의 예수님 교회가 되었는지 그냥 외국 사람이 지었나? 뭘 모른 거지. 아니 외국 사람이 어떻게 불광동 교회라고 지어? 그러니까 그 지명을 그냥 넣은 거야. 그럴 수도 뭐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알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봐. 원래 절이 있었잖아. 그럼 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절을 갔겠지 처음에. 큰 그림이 뜬 거지. 절을 가면서 그 뜻을 알았겠지. 근데 그 교회가 오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그냥 생각 없이 지은 거야. 그거는. 아니 어떻게 좀 그 포장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우리나라 말할 때 적당히 네, 적당히 적당한 성이 포장을 해야 된다. 좋아요. 네. 적당한 성이. 네 이제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 이름에도 불교 용어가 넘쳐나는데요. 아 그래요? 넘쳐나잖아요. 뭐 아시는 거 많을 텐데 지금 딱 뭐지?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렇지. 미륵산? 네, 미륵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관음봉, 맞아, 비로봉. 맞아. 이제 좋은 산에는 바로 절이 많잖아요. 도전사, 뭐 승가사 이런 큰 사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관음봉, 음. 미륵봉, 비로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도 대표적인 불교에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금강굴개 뭐 이런 거. 그렇죠. 금강산의 금강도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음. 이 정도면 이제 불교가 우리 한국인에게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문화예요, 문화. 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마치 이제 한국 문화 속에 불교는 하나의 기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합니다. 내 방송 때 나이 먹하지 마, 사람아. 그러니까 무슨 여자친구한테 문화라고 말을 해. 큰일 난다니까. 아니 그게 뭐 아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왜 자꾸 말하려고 큰일 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단순하게 그냥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는 그런 단순하게 그냥 문화라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설득하고 있긴 한데 조금씩 15년 동안 빰을 막 뺨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하이킥 그 정도 무슨 소리야. 너의 명치에 주먹이 그냥 닿았다.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래도 뭐 짐승 미만으로 안 근데 보겠죠. 조금 뭐 나아지고 있어요. 하긴 10년 동안 얘기했으면 좀 나아져야지. 당연하죠. 나아져야지 10년 동안 털었는데. 사실상 10년 동안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그 쇠뇌예요, 쇠뇌. 아 그런 건가?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정상인데 아주 신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네네네. 그렇죠. 그 새벽 기도 가시고 요즘에 대단하시네요. 안 가더라고. 졸리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네.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편집해야겠다. 네, 어차피 이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편집해야겠다. 이분이 편집을 할 거라서 지금 제가 편집하는 저희랑은 거라서, 이제 네. 거리가 먼 큰일 날 뻔했네.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다. 순간 나올 뻔했어요. 뒤에 뭐가? 그 나올 뻔했는데 순간 그 기도를 막아서 소리가 안 나오게. 당연해. 네, 다행이네요. 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음. 불교.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 생긴 불교가 요즘에 좀 퍼지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아니죠. 원불교. 원불교. 네. 원불교도 있고 요즘에 또 진짜. 뭐 세계로 퍼져 이게 원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불교 중에 네네네. 이 원불교만 이제 해외로 퍼졌잖아요. 네. 이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또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죠? 그 요즘에 유럽에 좀 비상 사태가 난 게 있는데 요즘은 아니고 뭐 뭐지? 예전부터 좀 그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이 기독교인데 네. 그게 유럽에 전파되면서 네. 유럽인들이 그걸 믿고 한국에 들어와서 막 그런 광신도 그런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오. 비상 사태가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골라가지고. 네. 뭐지? 왜 날 그렇게 쳐다보지? 아니 그냥 측은하게 쳐다본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 당신이 알아? 그 아픔을? 나도 알지. 뭐 알아? 나는 잘 모르지 사실상. 왜냐하면 나는 신실하니까. 힘들어. 네. 같이 믿으면 되지. 교회 같이 방송이라서 가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교회 같이 가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솔직히 교회는 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자겠지. 폰 보고.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이가 그 정도인데 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은 안 해요. 네. 쟤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제가 그 여자친구네 교회나 뭐 아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와 골빈 애들 많더만. 교회가 더 많아요. 엄청 많더라.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를 생각해 본 것도 있는데 교회는 일단은 좀 친목 위주고 또 서로
좋게 좋게 좀 하잖아요. 약간 포장을 커뮤니티 같은. 포장을 잘해 좀.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잘해도 음. 칭찬을 되게 잘해줘. 뭘 하다 어,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 자매님 이러면서. 자존감은 아니야. 자존감은 아니야. 이거는 자존심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사실상 아닌 거지. 거기서 오는 어떤 분노.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 아니잖아. 그거 하면 또 거기서 이제 또 분노 뭐 그런 이런 거 있지 또.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인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데 그만큼 이제 아니니까 그게 또 비어 보인다. 약간 종교적 반사회의 경향이 있네. 그렇죠. 그쪽 이제 그 교회 좀 신실하게 다니신 뭐 여자친구도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끝까지 들어봐 한국말. 알았어. 교회 친구가 있고 세상 친구가 있다고 해요. 두 부류야? 두 부류가 있대. 나 보니까 약간 충격적이다. 있더라고. 아 내가 아는 형이 반반이야. 그가 그 사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이에 반반. 반반이야. 딱딱 반반씩. 난 둘 다 막 이런 느낌인데. 살짝 그러니까 달 조금씩 아니지. 이게 절벽인데 두 개의 절벽인데 좁은 크레파스 같은 거야. 크레바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발씩 그쪽에다가 얹어 놓은 거지. 자기는 이제 절벽 가운데 중간에 있고. 절벽이고. 그렇지. 그 형이 이제 말하는 게 교회 친구와 세상 친구와 따로 있다. 큰일 나. 그러다가 잘못하면 뭘 큰일? 그러면 전쟁 나. 뭐 알아서 하겠죠. 더 얘기하다 큰일 나겠다. 네. 아니 나는 위험한 발언 안 했는데. 모르지. 네 오늘은 이렇게 하나의 문화인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불교 문화에 대한. 그렇죠. 네. 불교 문화죠. 종교는 오늘 종교에 대한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문화에 대한. 종교적인 면은 오늘 하나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그 비스무리한 얘기를 조금 가끔 좀 했긴 했지만 당신이 했어요. 제가. 문화적인 얘기를 당신이 했다. 했지 내가 안 했죠. I don't know. 네. 오늘은 이렇게 문화를 근데 이게 또 아까 말한 대로 역사 전문가들도 말하는 것처럼 불교가 우리나라의 한 추춧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랑 관련된 거 알면은 거의 역사 한 8, 90%는 안다고 생각해도 돼요. 알죠. 뭐 씨, 웬만하면 다 알수 있어. 5,000년 역사인데 1,600년 일단은 이상 먹고 가는데 못해도 30% 이상이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냥. 솔직히 조선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벽한 거고 이제 조선시대에도 거의 반반 느낌이지. 유교랑 그렇죠. 그거랑. 섞여가지고. 그리고 또 조선 이전이 더 외울 게 많으니까. 조선 후에는 외울 게 외울 게 많아요. 뭐. 근데 그 조선 전에 이후는 외울 게 많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여. 그렇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에이 그래도 전이 더 많지 않아요? 나라가 아무래도 많잖아 일단. 기니까. 그러니까 길고 나라도 많으니까. 기니까 조금 줄이는 면이 있죠. 생각해보면 이제 나라가 뭐 삼국시대만 해도 동시대 때 나라가 세 개잖아. 그럼 외국 게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만 해도. 하여튼 역사 긴 나라는 외울 게 많아.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미국사를 만약에 수업으로 듣는다. 이게 US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네. 수업 있어? 아니 있어. 원래 들어요 그걸. 그 필수 과목이에요. US 히스토리 1이고 2가 있어요. 네. 1, 2 들으면 미국 역사 다 아는 거예요. 몇 개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세세한 것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2년 배우면 다 알아요. 거의 한국은 그게 다 알진 못하잖아요. 그냥 겉핥기? 엄청 겉핥기 엄청 아닌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겉핥기 정도 아닌가? 난 미국 같은데 나는 약간 그 유럽 역사 뭐 이런 거랑 같이 돼가지고 그냥 미국 역사로 쓱 아 들어가는 그거는 그런 줄 그러니까 그 언급을 하긴 해요. 언급을 하는데 세계사는 또 다 따로 배요. 월드 알았는데. 히스토리. 그래? 그리고 이제 영국사 같은 경우는 그 유러피언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어요. 하긴 영국 건 배워야지. 영국 거 안 배우는데? 그거 아, 그래? 그거는 이제 또 선택이. 교양 그 선택이야 선택. 교양 과목도 아니야. 난 또 그 피가 있으니까 나 또 그 영국에서 아무도 얘기하는 그렇게 거야. 생각 안 할 걸. 그래요? 하긴 뭐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그 독립했으니까 뭐. 그렇죠. 아무도 생각 안 할 걸. 특히나 우리 쪽이 내가 약간 예민한가 그런 문제가? 그쪽은? 그렇죠. 약간 예민할 수도 있겠다. 내가 있던 학교가 처음에 있던 학교가 그 전미에서 최초의 사관학교였는데 군사 사관학교였는데 그래가지고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있는 거구나. 당연히 예민하지 않을까. 재밌겠네.
그래서 좀 힘든 면도 있죠. 좀 애들이 좀 똘똘 뭉치려고 하는 한국인 줄 알아요. 한국보다 심해요. 애들이 좀 뭉치려고. 약간 뭔가 편가르기 같은 거. 아, 편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뭐 학벌, 뭐 인맥, 뭐 그런 혈연 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여기는 패밀리십이라고 해요. 학교가 패밀리가 아닌데 가족으로 부르는 거죠. 학교 아, 같은 학교가 나온 사람을 가족으로 봐. 좀 심하구나 그런 게. 전미에서 가장 심한 학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약간 학교에 대한 그런 게 어느 정도냐면 그나마 조금 적으니까. 그나마. 그 할아버지가 저희 학교를 졸업한 네.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자가 네. 그 미국 대학교는 졸업하기 전에 그 반지 사잖아요. 졸업 반지. 아 맞아 맞아. 다 사요, 이걸. 이게 비싼데 다 사요. 근데 이거를 손주가 팔았어. 이베이에 올렸다가. 근데 큰일 나겠는데? 학생이 우리 재학생이 본 거야, 그걸. 판 거를 판 거를. 음. 봐서 건의를 넣었지. 학교에다가 문의를 넣었는데 우리가 사자고? 아니 문의를 왜 우리 프라이드를 이렇게 파냐? 그리고 처음에 학교 측에서는 아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니네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이제 자유 그 자신의 이제 의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이제 손주가 판지 몰랐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도 너무 이제 학교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화가 나서 엄청 많이 모였어요. 10만 명 정도 모였나? 사인해가지고 올렸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학교마다 이제 그 변호사가 있잖아요. 거기다 해가지고 소송을 때렸어. 그러니까 그게 그 50만 원인가 30만 원 얼마 주고 파는 반지를 몇 천만 원 냈어요 벌금을. 뭐야? 뭐한 짓이야? 그것도 있고 뭐 풋볼 게임 같은 거 막 그 럭비는 네. 아닌데 미식축구 네. 미치잖아요 미국 애들. 우리나라 막 엄청 좋아하지. 축구처럼 더하지. 더하죠 그렇죠. 약간 영국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듯이. 제가 한때 그 경기장 옆에 살았어요. 학교 그 대학교 미식축구도 유명해요. 네. 그 대학교 리그 음. 그것도 유명한데 게임 하는 한 8시간 전부터 만약에 우리가 홈 게임이야. 그럼 다른 사람 어웨이에서 오겠지? 오잖아. 8시간 전부터 차가 꽉 막혀요. 근데 그거 알죠? 사람 많으면 전화 휴대폰 안 터지는 거. 네. 폰이 안 터져. 폰이 안 터지는 내가 어디 나갔다 오잖아. 경기 끝나고 한 3시간 후까지 도로가 막혀 있어.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걸어 다니까. 음. 경기장 주위로 돌아다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들어가는 통로가 3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밖에 없어. 차를 타고. 네. 내가 차 타고 나왔는데 차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게임이 11시에 끝나요. 네. 근데 1시까지 안 하는 거야. 네, 12시까지 돌다가 지쳐갖고 주유소에서 밤 1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갔는데 또 안 열린 거야. 도로가. 경찰이 다 막고 있어요. 그 정도 애들이 좀 심해요. 그런 게 좀 패밀리십 무서운 같은 게. 사람들이다. 진짜 뭐한 짓이야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맨날 그럴 수 있지. 졸업하면 막 그 학교에 후원하라고 전화 오고. 후원 좀 해.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아니 말고. 네, 이런 뭐 문화도 있고요. 아까 어디까지 했다가 여기까지 다양한 왔는지. 문화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네요. 네. 뭐가 시작이었죠? 모르겠네요. 오늘은 왜 기억이 안 나죠? 넘어갑시다. 원불교. 맞아. 원불교 네, 얘기다가. 원불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맞다. 제가 좀 처음에 미국에 살았을 때 사모님, 목사님 집에 살았는데 네. 그쪽이 좀 엄청 심하게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적당한 게 좋은 게 아닌가. 네, 적당한 게 최고야. 막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가요 같은 거 막 가사가 센 것도 아니고 막 좋다 그런 노래도 막 둥글둥글하게. 네, 역시 적당히. 종교는 어느 정도 믿는 게 적당히 하는 게 낫나. 믿는 게 음. 낫지 않나 We 싶습니다. are the world. 그렇죠. 저는 종교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가톨릭이야. 그나마. 카톨릭 근데 한국 카톨릭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것도 들어본 바로는 이제 한국 카톨릭도 좀 배척을 한다는데 아 그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미국에서 본 가톨릭도 배척하는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래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것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긴 했었어요. 제가 한국 같은 경우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렇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가톨릭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내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진짜 지옥 가냐? 그런 거 아니다. 너가 착하게 살면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차이인 것 같네요. 적당히 해야 돼. 네. 불교처럼 뭔가 불교나 카톨릭처럼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은 종교 자체가 사랑과 이해의 Love, 그런 거잖아요. peace.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음흠. 싶네요. 네. 안 끝내나요? 끝내야죠. 아니 당신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네. 오늘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이런 종교의 역시 좀 언급 자체가 네. 좀 예민해서 조심스럽지 않나 싶네요. 다음에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 큰일 나.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큰일 날 것 야, 같은데. 진짜 나는 아니야. 끝냅시다. 네. 오늘 마지막 노래로 BAB의 겨울잠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흰 눈 위로 깊이 새